자, 무인텔의 미성년자 남녀가 혼숙을 했고, 근데 그게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숙박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무인텔에서는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모텔을 출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만큼 궁금해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모텔 출입에 대한 또 다른 신선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인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무인텔이 뭔지 아시죠? 무인텔이 뭐죠? 그렇죠. 무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입니다. 자, 무인텔은 말 그대로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입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어떤 누구와의 접촉 없이도 숙박업소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입실할 때부터 프론트가 아니라 자판기 비슷한 기계에서 돈을 넣고 객실 키를 받습니다. 객실을 이용한 후에도 직원과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숙박업소에 오시면 그 직원분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걸 불편해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죠. 근데 과거에는 주로 러브호텔, 그 밀집 지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도 잘 찾아보시면 무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제가 무인텔에는 객실요금 결제부터 퇴실까지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무인텔에 미성년자 남녀가 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혼숙을 시도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미성년자분들이 무인텔을 종종 찾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실제로 무인텔에 출입한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법정 공방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자, 무인텔에 미성년자 남녀가 혼숙을 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조 교제를 한 거죠. 성인 남자와 미성년자 10대 여자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숙박업주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무인텔에서는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초지정을 설명드리면요. 2016년 8월 7일자 이데일리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 3월에 30대 남성 김모 씨는 채팅에서 만난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경북의 한 무인텔을 찾아 투숙을 했습니다. 원조 교제를 한 거죠. 자, 이것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그건 빼고요. 원조 교제를 한 성인 남성은 제쳐두고 무인텔 주인에게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이 왔는데 방을 내줘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왔으면 신분증 검사 잘해서 혼숙이면 막았어야지. 그걸 왜 방을 내줬냐? 그거죠. 그렇게 시작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으로 갔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미성년자 혼숙은 하긴 했지만 무인텔 주인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좀 충격적이죠. 자, 무죄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인텔은 자판기로 결제하고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무인텔 주인이 그들이 입실할 당시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고의로 미성년자를 입실시켰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런 판례가 한번 나오고 나면 이제 미성년자들이 무인텔에서 남녀 혼숙을 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재판이 열리면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큰 작용을 하는데 무인텔에 미성년자 혼숙이 무죄가 한번 났으니까 무인텔에는 미성년자 혼숙을 해도 누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성년자 남녀는 무인텔을 이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아니, 무인텔에 미성년자 혼숙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죠. 그래서 2017년 6월 22일자 파이낸스 투데이 뉴스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무인텔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적발되었다면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무인텔 미성년자 남녀 혼숙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숙박업 사업자가 2016년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무인텔에서도 미성년자 혼숙은 불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적발됐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아주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MBC, YTN 등등 메이저 방송국과 언론사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미성년자 남녀가 무인텔을 간다고 해도 출입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인텔은 직원이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미성년자 혼숙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숙박업소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으신 분은 제가 등록한 미성년자 모텔 출입 3가지 방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박료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요. 모텔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거 모르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이 한마디면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